네, 안녕하십니까. 방정입니다. 오늘은 9월 21일 토요일입니다. 추석 연휴도 끝나고, 그죠? 또 어떤 새로운 한 주가 진행이 되는데, 주시장은 여전히, 크게 변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그죠? 국내 시장은 금투세 영향, 금투세 영향이 가장 크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는 편입니다. 어쨌든 시장이란 건 결국 그죠? 수급의 문제인데 여러 가지가 꼬여 있어요. 물론 기관의 역할, 공모주, 어떤 도박판, 아니면 또 미국장 선호, 여러 가지 요소가 있죠. 근데 그 모든 중심에는 그죠? 금투세가 있다. 이래 봐야 되고, 이 금투세는 또 정치적인 이런 부분하고 많이 연계가 되죠. 다음 주, 그러니까 24일 민주당 내부에서 금투세 관련 토론을 하는데, 거기에서 기존에 주장하던, 그죠? 이 금투세를 강행하는 대표, 진성준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 다 빠져버려요. 토론 대상에. 3대3 토론 한 그 정도 되는데, 근데 이 부분이, 그죠? 실제 메인 주체, 결정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 빠져버리고, 그 외에 나머지 사람들, 토론을 한들, 그게 얼마만큼의 약발이 있을까? 그죠? 그냥, 용두삼이? 약간 그런 느낌? 그냥, 별볼일 없는 이런 흐름으로 가버리는 거 아닌가. 그래서 약간 좀 우려스러운 것도 있기는 있습니다. 지금요, 민주당은, 그렇죠. 금투세 아직 시행도 안 했다. 내년에 시행할 건데, 벌써 말이 맞느냐. 그죠? 하고 지금 주식시장이 어렵고 힘든 거는 경제나 다른 문제지 금투세 영향은 아니다. 이래 주장을 하는 것이고, 우리는 주식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죠. 이미 벌써 많이 경험을 하고 있어요. 코스닥 이런 것들은 그죠. 대부분 종목이 한 52주 신저가 거래도 없어요. 그죠. 매수세 실종 그런 단계라는 거죠. 우리가 주식시장이 살려고 하면 그죠. 여러 가지 요소가 있어요. 그런데 매개 효과 이래 표현할 수도 있고, 주식시장을 움직이는 건 뭐죠? 결국은요. 우리가 흔한 표현으로 세력이라는 것은 그죠. 한편을 보면 어찌 보면 추상적이지만 대부분은 사모펀드 이런 쪽에서 움직여야 된다. 그래 하는 거죠. 찌라시 공작소 이런 말도 있어요. 자금의 성격이라 볼 수도 있죠. 흔히 기관은 덩치가 크잖아요. 크다 보니까 대형주 위주로 움직이고, 사모펀드는 성격상 자금이 작고 또 소수의 자금을 모아서 주식이 움직이는 거죠. 우리가 보면 그죠. 무슨 펀드 해가지고 사건 사고 주가 조작 이런 것도 많이 거론이 되잖아요. 비슷한 맥락이라는 거죠. 결국은 사모펀드가 움직여야 주가가 급등도 나오고, 그러다 보면 그게 파생적인 영향을 미쳐서 테마라는 것도 형성이 되고, 그러다 보면 돈이 몰리고, 그죠? 실제, 주식이라는 것도 초급등주, 테마가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되면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꿈이란 걸 꾸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몰리게 되는데, 지금은 전혀 그런 게 없죠. 아무리 좋은 실적, 좋은 호재가 나와도 당일로 끝나버려요. 그리고, 그죠? 금투세 햇빛성 자금들은 빠져나갈 구멍을 찾고 있는데, 거래가 없어요. 거래가 없다 보니까 팔지를 못해. 비중은 줄이고 싶은데. 그러다가 어떤 테마나 뭔가 호재가 나와서 주식이 한 VI 걸리고 10% 쫙 급등을 하면 사람들의 관심을 끌게 되죠. 그러다 보면 얘네들은 수익적인 문제가 아니고 수급이 몰리니까 매도할 수 있는 기회다 보는 거죠. 그래서 계속 퍼부어요. 그러면 장중에 10몇 프로 올랐던 게 종가는 마이너스를 끝나는 경우도 요즘은 허다하게 볼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결국은 금투세 햇빛성 이 물량들이 빠져나가는 거죠. 계속 그거의 반복, 그런 식이라는 거예요.
지금 보면요, 그 어떤 뭐 우리가 그 어떤 시장의 이슈 보면 뭐 고려 아연 공개 매수 이런 것도 따지고 보면 그죠, 약간 사모펀드 그런 성격이죠. 그 주체가 우리가 뭐 강성펀드다 뭐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돌잖아요. 고려 아연도 보면 그 MBK 파트너스 그죠, 여기에서 기존의 영풍하고 합작을 해서 편을 먹고 공격을 하는 거죠. 그 고려 아연, 이 영풍그룹도 내부적으로 보면, 그죠, 이 장씨, 최씨, 그리고 최씨도 그 안에 보면 또 뭐 문중, 해주 최씨, 그리고 그 어떤 집안의 어떤 족보라 해야 되나? 약간 그런 체계, 그 기존 대주주 간의 어떤 자식들의 어떤 그 족보 문제, 뭐 여러 가지로 얽매여 있고 빈틈이 생기니까 공격을 하는 거죠. 어찌 보면요, 우리나라의 특징이 그런 것도 있어요. 초창기, 그죠? 이제 어느 정도 세월이 흐르니까 초창기에 뭐 GS나 아니면 그 LG가처럼 한 합작을 해서 기업을 일구고 오랜 세월 좋은 관계로 지속되다가 뭐 LG나 GS 같이 뭐 구시, 허시 그런 식으로 아주 좋은 관계로 기업을 분리해서 뭐 성공리에 뭐 흘러가는 이런 케이스도 있고, 아니면 영풍그룹처럼 서로가 지분 싸움으로 번질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어떤 변수는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은 어쩔 수 없겠죠. 뭐 그죠? 뭐 선대에서 뭐 2대, 3대, 4대 흘러가면 갈수록 결국은 붉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그죠? 국내도 보면 이제 아마 이 고려 아연 같이 비슷한 구조는 뭐 1개, 2개, 한 요 정도 남아있다. 뭐 이래 볼 수도 있어요. 결국은 이런 기업들은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는 그죠? 뭐 영풍그룹은 번외로 해두는 게 낫겠죠. 근데 이런 부분을 보면서 영풍그룹 이거를 굳이 거론을 하는 이유는요, 이 역시도 사모펀드가 개입이 된 거예요. PEF 뭐 그런 식으로 표현하죠. 국내 사모펀드 이런 것도 많이 되고. 그런데 이 사모펀드의 문제점이 뭐죠? 출자자가 모른다. 그러니까 LP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출자자가 누군지 모른다. 누가 돈을 댄지 모른다. 고려 아연을 지금 공개 매수하는 그 MBK 파트너스도 많은 상당 부분의 자금이 아마 중국 쪽에서 들어왔을 것이다. 중국계 자금이다. 이런 설설 많이 나돌죠. 그 공개 매수하는 그 주체들 보면 그 6호 블라인드 펀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근데 이런 자금들의 특징이 그죠? 모른다. 그리고 얘는 치고 빠지고 할 수도 있고 시세 차익을 얻어서 팔고 나갈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그래서 이런 기업은 그죠? 이런 어떤 거에 얽매이면 이미 초급등을 한 상태에서 따라붙는 건 좀 위험하겠죠. 아니면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사서 오래 장투 뭐 그런 것이고, 뭐 그런 방법이 있는 거죠. 어쨌든 고려 아연 이런 부분만 봐도 그죠? 영풍정밀 이런 것만 봐도 결국은 그 주가의 어떤 띄우는 핵심은 결국은 뭐 사모펀드 이런 쪽이 개입이 된다는 거예요. 이 주식시장은 정석대로만 흘러가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주가 급등도 없고 그냥 밋밋하죠. 근데 이런 소위 작전이라는 것은 대부분 사모펀드에서 움직인다. 근데 그들의 발목을 잡아두고 있는 것이 금투세. 그래서 금투세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된다. 이런 맥락. 그리고 그동안에는 그죠? 금투세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은 움직이시면 안 된다. 그건 또 24일 날 민주당에서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 그걸 지켜봐야 되겠죠. 민주당 입장에서도 내부적으로는 뭐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 이재명 대표가 당을 완전히 장악을 못하고 있다. 또 영향력이 작다. 또 이재명 대표는 그죠? 법적으로 어떤 구속, 뭐 아니면 재판을 받고 있는 과정이죠. 여기에서 벌금이 한 1,000만 원인가 이상 되면 아마 의원직 상실 뭐 이렇게도 갈 수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이제 당의 힘을, 당의 어떤 지원을 받아야 되는 거죠. 혼자서 싸우기에는 버겁다. 그러니까 당이 도와줘야
또 살아남을 수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당의 눈치를 봐야 되고 끌려가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금투세라는 것도 강력하게 주장을 하기에는 지금은 무리수가 있다. 그래 되면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금투세가 또 계속 질질질 지연 이래 되면 추가 폭락도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 그래서 지금은 어떤 매수나 이런 관점은요, 무조건 금투세를 확인하고 가야 된다. 뭐 저는 개인적으로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거나 지금은 그죠, 이제 이 금리 미국의 선제적으로 B컷, 그러니까 뭐 0.5 금리 인하를 했어요. 그리고 많은 부분이 지금 변화의 중심에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금투세 때문에 모든 게 묻혀 있죠. 반응이 없어요. 근데 이제는 큰 흐름은, 세상의 어떤 큰 흐름은 변하기 시작했다. 왜? 거대 자본이 이익을 쫓아서 이동하고 있는 과정이다. 이래 봐야 되거든요. 그동안에는, 그죠? 인플레이션, 코로나가 유발시킨 인플레이션이 계속 세상을 지배하다가 이제는 그 정점을 찍고, 그죠? 이제 반대로 움직이는 그런 세상이라는 거예요. 미국의 미 연준, 그러니까 FED죠. 넘버 2라 할 수 있는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 이분도 대표적인 매파 중에, 그죠? 매파의 대명사죠. 그리고 FED 자체에서도 어떤 넘버 2, 이 정도의 위치가 있으니까 이 사람의 말 한마디 한마디의 파급력은 그동안 컸어요. 항상 이 사람은 매파적인 어떤 그런 관점이었고. 근데 이 사람도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번에 B컷 단행했을 때, 인플레이션은 예상보다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연준이 중요시 여기는 이제 근원 인플레이션은 그죠? 식료품, 에너지, 이거를 제외한 어떤 수치죠. 근원 인플레이션도 최근 한 4개월 연속 한 1.8%를 하회하고 있다. 연준 목표가 2%였는데 4개월 연속 그걸 하회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 50bp 인하한 것은 올바른 결정이다. 이런 식으로 힘을 실어줬어요. 물론 또 똑같은 매파 중에 보우만 이사 이런 사람은 또 반대 의견을 냈죠. 아니다. 조금 더 신중해야 된다. 지금은 너무 섣부르다. 약간 이런 어떤 견제 이런 것도 했어요. 그래서 연준 인사 중에 유일하게 이제 0.25, 그러니까 베이비 컷이라고 하죠. 베이비 컷을 주장하기도 하기는 했는데 어쨌건 대세는 지금 이제 금리 인하를 간다. 근데 단지 연준의 어떤 스탠스의 문제죠. 얼마만큼 어떤 식으로 이 보폭을 줄여 나갈 것이냐. 이런 문제. 이런 문제가 그동안 쭉 얽매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는 금리 인하가 시작되었다. 이래 볼 수 있겠죠. 저번 금요일까지는 미국의 어떤 파생 상품, 그러니까 트리플 위칭 데이였죠. 20일이. 그러다 보니까 주식, 지수 옵션, 선물,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정리된 그런 중요한 날이었어요.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새마녀의 날이다. 이래 이야기하고, 전체 금액을 보면 한 5조 달러가 넘는 어마어마한 금액이 그날 하루 위치, 포지션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떤 트리플 위칭 데이 때 포지션의 변화, 이런 것들이 향후 어떤 장의 흐름을 결정하는 거죠. 미국을 떠난 자금들이 어디로 갈 것인지, 아니면 미국에 조금 더 베팅을 할 것인지, 그런 식으로 결정이 되니까, 그죠? 아주 중요하다. 이래 봐야 되겠죠. 물론, 주식하는 많은 사람들은, 그죠? 밤사이 자고 일어나서, 다운나서 다 올랐나 떨어졌나, 그 결과치만 보죠. 근데, 실제, 단기가 아닌 중장기 큰 흐름은 이런 어떤 주식, 어떤 선물, 어떤 옵션, 이런 것들, 파생 상품의 움직임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예측은 해야 되겠죠. 지금, 그죠? 금리 인하를 하기는 하는데, 금리 인하는 호재죠. 대형 호재. 왜?
주식과 금리는 항상 천적 관계에 있으니까 이 부분은 항상 우리가 무시하면 안 돼요. 그런데 지금은 그죠? 시장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금리 인하의 이 호재를 악재로 만들 수도 있고 호재라고 우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론적으로는 금리 인하는 주식시장의 호재는 맞아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월가에서 뭐라 이야기해요? 침체다. 경기 침체다는 침체다. 이 용어로 다 덮어버려요. 호재를 악재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야 뭐 월가들이 수시로 쓰는 방법이니까, 그죠? 어쨌거나, 금리 인하는 0.5 인하, 그리고 진행이 되고 있다. 뭐, 이래 볼 수 있는 거예요. 금리 인하는, 그럼 이게 끝이냐? 앞으로 이제 계속 진행이 되겠죠. 내년에, 그죠? 2025년까지 뭐 몇 번 할 것이냐? 그죠? 뭐, 시장은, 월가는 2025년까지 9번을 예상하고, 연준은 아니야. 신중해야 돼. 2026년까지 9번을 예상해요. 그러면, 금리 인하를 빠른 속도로 하면 할수록 주식시장은 호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월가는 더 좋아하겠죠. 더 좋아하는데, 이렇게 더 좋아하는 거, 월가에서 원하는 대로 2026년이 아닌 2025년에 9번 금리 인하를 빠른 속도로 단행을 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마지막 총공세까지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다? 압박을 하는 거죠. 어떻게? 경기 침체라고. 지금은 경기 침체야. 이미 늦었어. 연준의 대응은 한 박자 늦었어.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계속 빠른 속도로 더 해야 돼. 압박을 가한다. 이렇게 봐야지. 지금 당장 경기 침체가 왔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앞으로, 그죠? 월가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계속 협박, 압박, 경기 침체, 이거를 열심히 부르짖는다. 뭐, 이래 보는 게 맞지. 지금 현재는 미국, 그죠? 경제 지표, 어디를 봐도 경기 침체라는 신호는 없어요. 근데 앞으로는 나빠질 가능성이 보인다. 뭐, 그런 부분은, 그죠? 또 우리가, 인정할 것은 인정. 약간 그래 봐야 돼요. 앞으로 나빠질 것이라고 보는 것은, 그죠? 보는 것은, 뭐, 미국이라는 나라는 결국, 그죠? 수출이 아닌 내수가 지배하는 나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전체, 그러니까 미국의 GDP 거진 한 69%, 70%가 내수 소비에 달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내수가 침체가 되면 불황이 오는 거죠. 그래서 경기 침체다 우려를 하는 것이고, 그 근거로 그동안 그죠? 금리가 고금 5.5에서 계속 장기 행보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인들의 어떤 삶의 형태도 이제는 계속 힘들어지죠. 계속 힘들고 하다니까 그동안에는 뭐 코로나 지원금이다 뭐다 막 받아서 공돈처럼 받아서 계속 썼는데 그게 이제 점점 감소하고 있다. 그건 뭐냐? 그러니까 가계 저축률이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계 저축률이 급속도로 줄어든단 말은 내가 갖고 있는 돈이 없다. 돈이 없다는 것은 앞으로 쓸 수 있는 여력이 없어진다. 그래서 내수가 부진할 것이다. 이래 예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랫동안 5.5 고금리가 유지되니까 점점 이자 부담 이런 것들이 이제 증가세 그런 부분이 이제 어떤 작용을 한 거죠. 무엇보다 어쨌든 어떤 가계저축률 이런 것들이 중요한 지표니까 앞으로는 침체가 올 거야. 왜? 돈이 없으니까 뭐 이거죠. 그래서 지금은 그런 걸 대비해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다? 금리를 빠른 속도로 낮춰줘야 된다. 금리를 낮춰주면 빠른 속도로 낮춰주면 이자 부담이 급속도로 줄어들죠. 내가 100만 원 이자 내야 될 게 50만 원으로 줄어들면 그 50만 원만큼 쓸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수를 다시 진작시키는 이런 구조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럼 얘가 지금 선제적 대응이냐? 앞으로 경기가 나빠질 것을 대비한 선제적 대응이냐? 아니면 이미 늦었느냐? 침체가 왔느냐? 이 부분의 해석이죠. 그런데 아직까지는 침체가 온 것은 아니다. 선제적 대응이다. 뭐 이렇게 보는 게 뭐 현명하지 않을까. 그 뒤에는 또 그죠. 거대한
이벤트, 미 대선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미 대선에서는 또 각자 해리스, 트럼프 입장에 따라서 주장을 하고 트럼프는 대선이 끝날 때까지는 절대 금리 인하를 하지 마라. 엄포도 낫. 어떤 그런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이 뭐 연준에서 뭐 금리 인하를 하기 위해서는 명분이 필요해요. 명분. 어떤 명분? 경기 침체. 경기 침체가 왔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지금이라도 해야 된다. 그러면 거기에서 월가도 지원 사격을 해주는 거죠. 이미 경기 침체는 왔다. 늦었다. 지금이라도 빨리 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시장이 원하니까 미 연준도 어쩔 수 없이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금리 인하를 빠른 속도로 단행을 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명분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불리하고 열받겠죠. 짜증나겠죠. 그렇지만 명분에서 지는 거죠. 그런 식으로 시장이 뭔가를 이제 만들어가는 어떤 그런 과정이다. 뭐 이렇게 봐야지 너무 그죠. 공포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현재 흐름은 그런 식이고 그러면 우리나라는 그죠. 그동안 미국하고 금리가 우리는 3.5를 계속 유지를 했어요. 그러면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한 데서 우리가 바로 쫓아가기에는 버거워요. 기존에 어떤 갭이 있었으니까. 그럼 우리는 지금 3.5에서 통상적으로 보면 그죠. 미국이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를 하는데 이번에 0.25가 아니고 0.5를 했기 때문에 조금 우리한테는 운신의 폭이 좀 생겼다. 그리고 그 향후 미국이 어떤 식으로 갈 것이냐. 그는 그죠. 그 연준 그리고 점도표라는 걸 참고해 보면 어느 정도 알 수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점도표를 보면 올해 이제 남은 거 해봐야 뭐 10월 11, 12 세 달 남았는데 여기에서 그 점도표 연내 점도표를 보면 중간값이 한 4.4 이 정도로 보면 앞으로 미국이 한 11월 달에 뭐 금리를 0.5 또 단행 내릴 수도 있는 여력은 있다는 거죠. 내년에는 점도표가 한 3.4 이래 되니까 최소한 또 그죠. 한 100bp 또 인하 열려 있죠. 그러면 이제 단계 계속 인하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보면 그죠. 10월 달에 뭐 금리 인하 뭐 가능성도 충분하다 보여요. 지금 우리 국내 뭐 채권 금리나 이런 것들은 벌써 그죠. 한 2.8 요 정도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 말은 이미 금리 인하를 준비를 하고 반영이 되고 있다. 이래 보는 것이고 국내에서 은행들이 그죠. 우리는 그 어떤 금리 이 부분을 쉽게 못 내리는 것도 어찌 보면 부동산 가격, 서울의 집값 이런 부분이 영향이 컸거든요. 컸는데 뭐 우리나라 부동산은 보면 어떤 금리보다는 그죠. 약간 대출 규제, 뭐 어떤 총액 대출, 뭐 이런 쪽의 컨트롤이 오히려 영향력이 좀 더 큰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어느 정도 그 대출 규제를 이미 시행을 하고 있죠. 대출 규제를 먼저 선제적으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를 아마 10월 달에 내릴 가능성도 많이 보인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 되면 결국 뭐죠? 금리 인하가 계속 진행이 되면 그 돈들은 더 큰 이득을 쫓아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은행에 안전하게 있는 돈들이 금리가 떨어지면 이익이 줄어드니까 그 부분을 상쇄하기 위해서 조금 모험을 해서라도 새로운 투자처를 찾아가는 거죠. 그런 부분 중에 하나가 그죠? 주식시장이 될 수도 있다. 뭐 그게 이제 통상적인 이론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금리 인하 시기는 주식한테는 큰 호재다. 뭐 그렇게 보는 거죠. 지금 현재는 그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앞으로는 그죠? 앞으로는 금리가 계속 내려간다. 이거는 불변이죠. 변함없죠. 단지 어느 정도 속도로 떨어지느냐 이게 문제죠. 결국 이거는 뭐냐? 그렇다면 그죠?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한다는 것은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고 달러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은 결국 글로벌 뭐 한머니 이런 입장에서 보면 미국 주식을 들고 있다는 것은 결국은 가치가 그죠? 계속 떨어지고 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그죠? 지속적으로 계속
계속 떨어지고 있다. 얼마만큼? 2%대. 미국이 그죠? 내년에 어떤 뭐 가계 저축률이나 이런 걸 감안해서 내년에 마이너스 성장까지도 뭐 보인다. 그러면 금리는 2%대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 그럼 지금의 절반. 그러면 당연히 그 돈들은 새로운 이득을 쫓아서 이동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이론적으로 보면 앞으로 미국 시장은 떨어지고 달러 가치가 떨어지니까 금리 인하, 달러 가치 하락, 미국 주식 하락. 그러면 그 돈들은 선제적으로 빠져나와서 다른 이미징 마켓 이런 쪽으로 돈이 이동을 해 가는 거죠. 그 이동해 가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시장이 수혜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미래 영역이니까 뭐 알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론적으로는 우리는 그죠? 이제는 충분히 돈들이 한머니들이 들어올 수 있는 이런 조건이 이제는 시작이 되었다. 뭐 이래 봐야 되겠죠.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긍정이다, 좋다. 뭐 이렇게 보는 게 뭐 현명하지 않냐? 약간 이런 지극히 뭐 어떤 이론적인 입장이죠. 그래서 뭐 저도 뭐 괜찮을 거다. 지금은 이제는 금리 인하가 시작되는 단계니까 괜찮다. 이래 보는데, 근데 문제는 국내 주식시장은 아직까지는 그죠, 여러 가지 악재 요소가 너무 많다. 이게 문제다. 이래 볼 수 있습니다. 예, 잠깐 1부 끊고 2부로 연결해서 하겠습니다.